지금까지 플로우로 성공적인 업무 문화 만들기 4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 단계를 이제 진행하고는 싶은데, 직원이 많아서 부서가 다양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을 분들을 위해서 점프업 3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가지 팁은 한 10명 정도의 규모인 기업부터 1000명 이상의 기업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꿀팁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온보딩,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쓰는 사람부터 더 잘 쓰게, 세 번째는 플로우는 업무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인데요. 이 세 가지 팁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보딩입니다. 자, 온보딩의 의미부터 한번 봐볼까요? 온보딩이란 새로운 직무와 환경에 빠르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플로우라는 새로운 환경을 시작할 때에도 온보딩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마 많은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기능 교육일 것입니다. 직접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이런 교육 영상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교육도 온보딩 과정의 딱 한 일환일 뿐입니다. 온보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플로우 정착에 필요한 과정을 정리해서 전 직원 또는 유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플로우와는 별개로 원래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 직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보딩 프로젝트, OJT 프로세스의 플로우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첫 번째 플로우 정착에 필요한 과정들을 정리해서 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보딩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처음 프로젝트별 소개하는 것부터 간단한 기능 안내, 그리고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각 교육들을 수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주요 기능들을 진행하는 미션까지도 과정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것부터 직접 체험하는 것까지 필수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플로우를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플로우를 아예 모르는 이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은 단 2, 3일 만에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한다면 2단계에서 우리 관리자분들이 환경을 만든 그 단계에서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단계로 빠르게 점프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거는 두 번째 케이스, 신입사원 OJT 프로세스에 플로우를 포함시키는 건데요. 신입 직원들이 꼭 해야 하는 과정들 속에 플로우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플로우에 대한 세팅을 하고 교육을 포함시키는 건데요. 이때 지금 새로운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막 수용하려고 할 때 플로우도 같이 포함시킨다면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 1,500명 규모에서 사용하고 있는 H 기업에서는요, 처음에는 플로우를 잘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OJT에 이런 플로우 교육 과정을 포함을 시키고 그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까 한 2년 이내의 신입사원들은 모두 플로우를 이제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플로우를 잘 사용하지 않던 이제 리더분들, 부장님들, 팀장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잘 쓰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온보딩이 플로우 정착 과정에 굉장히 큰 2차 환경 만들기에 더 큰 효과를 줄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잘 쓰는 사람을 더 잘 쓰게 만드는 TF팀 리딩 전략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CA라는 그런 이제 담당자들을 선출해가지고 많이 진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CA는 컬처 앰버서더 또는 컬처 에이전시의 약자로 변화 관리자, 즉 우리 회사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앞장서는 구성원과 조직의 중간 역할을 하는 담당자라고 합니다. 인사팀뿐만 아니라 우리 실무진 분들에서도 선출해가지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플로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로우 정착 과정에 있을 때도 이러한 CA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선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원, 혹은 그러고 있는 직원, 그리고 의지가 있는 직원들을 선출해서 더 잘 쓰게 독려하고 그들이 플로우를 리딩할 수 있는 역할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들이 플로우 문화를 전파하고 점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비교적 사용을 못하고 좀 의지가 적던 직원들도 미루던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 팀 파트 단위에 이런 CA 역할 담당자분들을 배정하면 새로운 문화를 조금 더 쉽게 전파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관리자분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CA분들에게는 적절한 조금이라도 조금의 보상이라도 주면은 더 적극적으로 네, 문화를 전파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팁, 플로우는 업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 개선을 위한 것임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문화 소통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궁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 플로우 직원들도 한 100명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왜 플로우를 이렇게 부담 없이 접속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플로우가 업무를 진행하는 툴인데,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 SNS처럼 접속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는 SNS처럼 회사 구성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동호회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과 함께 재밌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중고 물품이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공유되는 공간, 때로는 재빠른 댓글 신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궁금하다 보니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플로우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부담감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업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만이 아닌 나에게도 재미를 주고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기존의 업무 외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문화가 있다면 이거를 플로우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까 환경 만들기에서 말씀드렸던 부서별 업무 문화를 적용하는 케이스와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플로우는 업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보단 더 나은 업무 문화를 위해 준비하며 이것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